신 씨는 언젠가부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오. 체증인 줄 알고 손을 따고 익모초를 다려 먹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살이 빠져서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 그래서 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어 의원에 가기로 결심했다오. 신 씨가 의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의원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 아래 점쟁이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소. 그런데 점쟁이가 신 씨를 보고 한다는 말이 얼마 못 가서 황천길로 가겠구나. 곧 가겠어. 아휴, 재수없게 별소리를 다 듣겠네. 신 씨가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원으로 들어가 버렸다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오. 의원 노인이 한참 진맥을 짚어보더니 글쎄 큰 병이 걸렸다지 뭐요. 이런, 위통이 아주 심하구먼.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됐구먼. 얼마 못 살겠어? 길어야 반년이나 살까? 예? 아니 무슨 병이기에? 그럼 방도가 없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환자를 모아왔으니 딱 알지. 약도 소용없어. 죽기 전에 그동안 못 해봤던 것이나 실컷 하시게. 몸을 진찰한 의원도 운명을 점친 점쟁이도 신 씨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신 씨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오. 25년 전 신 씨는 17의 나이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내와 혼례를 올렸다오.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고 젖도 떼기 전에 둘째를, 이어 셋째까지 품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여름날 건강하던 남편이 밭일을 마치고 피곤하다며 잠이 들더니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라. 하루아침에 황망히 남편을 잃은 신 씨는 살 길이 막막했지만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정성껏 키웠지. 그러나 인물이 훤한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흘끔거리는 사내들이 많아지자 이웃의 안악들은 질투심에 그녀를 시기하면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오. 저 방댕이 살랑거리는 것 좀 봐. 은근히 동네 남정네들한테 웃음을 흘리고 다니잖아. 밭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 씨를 이웃에 사는 순이네 아범이 도와주자 순이 어매는 남편이 신 씨에게 마음이 있다고 오해를 한 거요. 그 오해로 순이 어매는 신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웃들에게 퍼뜨렸고 다른 안악들이 생각 없이 한마디씩 보태는 바람에 신 씨는 어느새 마을에서 나쁜 평판을 듣게 되었지. 어젯밤에 우리 칠뜨기 아버지 여기 왔다 갔지? 어? 아니 보자 하니까. 아니 댁내 서방을 왜 우리 집에서 차주? 이로 인해 신 씨는 마음을 나눌 이웃 하나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오. 그렇게 정신없이 2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세 아들이 모두 장가를 가고 손주까지 안겨주어서 40살의 할머니가 된 거라. 아들들은 효심이 깊었지만 산판에서 일하며 처자식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야 했고 열악한 환경 탓에 신 씨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소. 결국 신 씨는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었고 말벗 하나 없이 외로움만 깊어갔지. 그나마 강원도로 시집간 여동생이 한양을 오가는 사람 편에 보내오는 편지가 신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소. 언니 잘 있지? 정말 보고 싶다. 언니가 나에게 꼭 한번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먹고 살기 바쁠 테고 언니는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이번 겨울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소? 언니 본 지도 오래됐고 나도 외로우니 같이 있읍시다.
대관령을 넘어야 하는 곳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동생을 한번 보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오. 며칠을 걸으며 주막에서 쉬기를 반복하던 신씨는 다행히 평창까지 가는 일행을 만나 함께 산을 넘었지. 하지만 일행과 헤어진 뒤 혼자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지 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종아리까지 쌓이고 잠시 후에는 무릎까지 쌓여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소. 당황한 신씨는 급한 마음에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접질리고 무릎까지 다친 거요. 아휴,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하필 이럴 때 다리를 다쳤으니 큰일이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곰처럼 덩치가 크고 산적처럼 생긴 사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신씨는 깜짝 놀라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오. 얼마나 지났을까? 신씨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소.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산적놈의 소굴인가 봐. 놀란 신씨는 도망가려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하필 그 사내와 딱 마주쳤지 뭐요. 왜서 나와 있소?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도적놈이 도적질이나 할 일이지? 왜 사람까지 해치려 드는 게요? 뭘 사람의 인사를 그렇게 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니래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마이가 눈밭에서 꼼짝 못하고 있기에 뛰갔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쓰러지지 않았잖소. 그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호랭이 밥이 될 테니 안고 집으로 데려온 거래요. 산적인 줄 알았던 사내는 뜻밖에도 옹기를 굽는 장인이었다오. 신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이 미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 한양서 왔단 말이래요? 예, 한양서 왔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북적골에 산다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시오? 저 짝으로 시오리만 가면 있어요. 헌데 지금은 눈이 많이 왔으니 어쩌오? 눈이 녹아야 떠날 수 있을 기래요. 신씨는 잠자코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눈은 멈출 김이 없이 계속 내려서 머리 높이까지 쌓였소. 나는 밤새 온기를 구워야 해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주마이는 푹 쉬시오야. 사내는 집 앞에 가마터로 갔고 신씨는 혼자 방 안에 남았지. 남녀가 유별한데 망측하게 처음 본 사내의 집에서 잠을 잘 순 없지. 꼿꼿이 앉아 밤을 새우려 했지만 따뜻한 방바닥 탓에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지. 아침상 받으시오야. 신씨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듯 사내가 밥상을 안으로 들여왔다오. 세상에, 산골에? 그것도 겨울에 어디서 재료가 나서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셨소? 다쳤을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잡았잖소. 하얀 이 밥에 감재 다문다문 섞은 밥이랑 해서 얹히지 않게 먹어요. 긴 겨울 나려면 아껴 드셔야 할 텐데 내가 식량을 축내서 어쩝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챙겨놨냐면요. 쌀, 옥시기, 감재, 배차, 새치, 김치, 나물 막 다 저장해놨고요. 땔감은 봄까지 쓰고도 넉넉할 정도로 준비해놨어요. 사내는 신씨가 불편할까봐 밥만 먹고 얼른 일어나며 덧붙였지.
가마솥에 뭉근하게 물을 데워놨으니 필요하면 써요. 나는 가마터에 가면 한참 있다 올 거래요. 신씨가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기 위해 부뚜막으로 가니 가마솥에는 데워진 물이 가득했고 목욕통까지 꺼내져 있었다오. 오라, 물을 데워놨으니 필요하면 쓰라던 말이 목욕하라는 말이었구먼. 신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목욕을 했수.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고 다리도 찜질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지. 뜻하지 않게 호사를 다 누리는구먼. 생김새는 영락없는 산적두목인데 은근히 세심하고 따뜻한 면이 있단 말이지. 사내에게 신세진 것이 미안했던 신씨는 그날 저녁 있는 재료들로 찬을 만들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오. 사내의 말대로 부뚜막과 곶간에는 겨우내 먹고도 남을 만큼 저장해 놓은 것이 많았고 없는 게 없는 넉넉한 살림이었수. 사내는 신씨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오. 이 뭐 이래요? 이젠 다리도 덜 아프고 하니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상을 차리지요. 와, 막하다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소. 맛있다니 다행이요. 그나저나 안주인은 안 계시오? 가난한 사내를 따라 외딴 곳에서 호르마이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처자가 없어서 총각 신세를 못 면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오마이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흐르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았어요. 아재도 참으로 외로웠겠구려. 살림도 제법 넉넉해 배던데 늦게라도 장가를 들지 그러셨어요. 아주마이들이 중신을 서겠다는데 마음에 안 내켰어요. 신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오. 그래서 사내가 옹기를 굽는 동안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낡은 옷을 꿰매주며 여인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지. 눈이 녹을 때까지 신씨와 사내는 광목천을 들이운 방에서 공간을 나누어 10여일을 함께 지냈던 거요. 며칠 뒤 날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다오. 하지만 어느새 정이 든 탓인지 막상 떠날 때가 되니 서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거라. 사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마당을 쓸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 올해 겨울은 왜서 따뜻하고 난리라니. 눈이 너무 금방 녹았잖나. 신씨를 동생네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사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오. 여기가 아주마이가 얘기했던 그 동네래요. 동생네 집에 도착하자 동생이 반갑게 뛰쳐나오고 자매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오. 언니! 아이고, 아우야. 사내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신씨의 동생이 그를 붙드는 게 아니오. 아니, 쌀이꼴 아재 아니에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중신 서겠다고 했던 우리 언니랍니다. 언니, 내가 얼마 전부터 언니한테 우리 집에 꼭 오라고 한 이유가 이 아재 때문이었다우. 언니가 손주를 보고 할머니가 되긴 했지만 이제 막 40을 넘긴 젊은 나이고 자식들도 다들 자기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언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하면 외롭지도 않고 좀 좋우. 그래서 내가 다리를 놓으려던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둘이 함께 왔어? 신씨가 동생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니 둘이 하늘에서 맺어준 천생배필이라면서 동생이 호들갑을 떨었다오. 이 아재네 옹기는 이 근방에서 제일 알아준다고. 능력 있지 살뜰하지 얼마나 섬세하고 착한지 몰라. 사내는 신씨가 혼잣몸이라는 것을 알고 반색을 했지.
신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동생에게 말했지. 아휴, 남사스럽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애들한테 창피하다. 어머머머, 언니한테 좋은 분 소개시켜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한 게 언니네 애들이라고. 애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이모님 잘 계시지요? 그동안 이모님께서 어머니와 저희들을 늘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어려운 순간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도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분이 없다 보니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 새로운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만의 마음으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어머니를 가장 잘 아시고 진심으로 아끼시는 이모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모께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도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준 자식들 덕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신씨를 사내가 조용히 다가와 감싸 안았다오. 사내는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신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소. 하지만 신씨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몸이었으니 사내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지. 의원이 저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기에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만 보고 가려던 것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사내에게 깊은 정을 느껴봤네요. 하지만 마지막은 자식들 곁으로 가서 집에서 눈 감고 싶습니다. 사내가 울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살펴 주겠다고 했지만 신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돌아갔다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갑갑증도 없었고 소화도 잘 됐던 거라. 그래서 지체 없이 곧장 의원으로 갔다오. 그런데 의원 노인은 보이지 않고 일하던 사내가 하는 말이 의원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습죠. 그래서 이제는 진료를 보지 못하십니다요. 예? 언제부터 노망이 나셨는데요? 꽤 여러 달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진료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신 통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죠. 신씨가 당황해하면서 의원을 나오는데 예전에 그 점쟁이와 마주쳤다오. 이보시오. 나 점사 좀 봐주시오. 보자 어디 보자. 아주머니는 천수를 누리시겠소. 복도 많으시네. 정말 내가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오? 그렇소.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곧 죽을 팔자라고 하셨소? 응? 언제? 지난번에 얼마 못 산다고 그랬잖소. 얼굴이 굳어진 점쟁이가 어렵게 말을 떼는데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제 또 그만해야겠소. 신발이 떨어져서 도통 점사가 맞지를 않으니. 사실 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니 대충 보고 눈치로 말했다는 것이었소. 점쟁이가 점을 못 보는데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가 고민이라면서 도리어 신씨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오. 신씨가 하도 기가 차서 크게 한바탕 웃었다오. 아유, 참나. 신씨는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됐을 때 강원도의 산골집으로 갔다오. 사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씨를 보더니 어리둥절해 했지. 이게 꿈이나 생시나? 빨리 오셨네요. 밥 다 됐으니 손 씻고 오세요. 사내가 신씨를 안고 좋아서 눈을 떼지 못했다오. 임자가 걱정돼서 마카 다 버리고 한양으로 가려고 그랬소.
몸은 괜찮소? 네. 글쎄, 의원이고 점쟁이고 다 엉터리였지 뭐예요. 저 오랫동안 당신하고 여기서 살렵니다. 사내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지. 그날 밤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은 산골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